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장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을까요? 네, 거래소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리스트 열어보겠습니다. 네, 탑10에서 먼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아센디오가 오늘 또 올라갑니다. 주가가 거의 5,000원 선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달에 이 종목의 주가가 2,000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과열차게 올라오게 되면서 오늘도 폭발적인 시세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겠습니다. 어제 상한가로 마감이 됐던 한솔 PNS도 오늘도 랭크가 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나옵니다. 21% 가까운 급등 나오고 있고요. 지금 주식 공개 매수 이후에 상패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한솔 PNS의 주가는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최대 주주인 한솔 지금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계속된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덴티움은 앞에서 들으셨습니다만은 얼라이언 파트너스의 지분 매입 소식이 있었습니다. 7%가량의 지분 매입이 있었는데 일반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거든요. 하지만 지분이 5%를 넘어가면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시가 나온 겁니다. 현재 주가는 81,900원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종근당 바이오가 보툴리눔 톡신 국내 허가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강세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멘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해외 확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반영이 되면서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주식입니다. EM플러스가 오늘 또 상승하면서 622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은 14% 넘어가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콜마홀딩스가 올라오는데 최근에 간간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오늘 만원대 돌파가 나오면서 긴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금강공업은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가 오늘 떠들썩합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대표적인 과매수권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리스크가 있었고 그다음에 좀 주가 하락을 겪었는데요. 이번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지분 증여가 있었습니다. 승계 관련 주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오늘 증권가의 호평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지주사인 한화의 주가가 좀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그간의 서름을 토해내면서 오늘 반발 매수세에 들어가고 있고요. 44,300원권에서 시세의 연속성 여부는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눌려있던 종목 가운데 오늘 올라가는 게 애경산업입니다. 주가 7% 넘어가는 상승권이고요. STX 그린로지스 함께 상승하면서 거의 만원선에 근접하는 시세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하락하는 쪽 보실까요? 네, 코스피 하락률 탑10입니다. 다울투자증권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 종목 오늘 좀 많이 빠집니다. 네, 9%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배당락 영향을 받게 되면서 지역난방공사, 코리안리 같은 종목들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중에요. 네, 지역난방공사가 8%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 네, 밑골이 달고 있는 패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윌비스가 5% 넘게 하락하면서 일중 등락이 좀 심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약품 4.7%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두산퓨얼셀이 악재가 나왔습니다. 4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약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착수 지시서가 장기 미발급됐기 때문에 이번에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이 조금 커가지고요. 지금 타격이 전해지고 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인 하락 여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게 형제 엘리트가 추가적인 약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네, 이재명 테마주 안에서는 각계전투인데 좀 빠지는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퓨얼셀과 함께 두산 밥캐까지 추가적인 약세에 3.6% 내림세고요. 우선주까지 함께 밀리네요. 네, 두산 퓨얼셀 우선주도 4,200원대 주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김영일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보시면서 반등이 좀 미덥지 않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종목은 어떻게 확인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어제 미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반등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우려감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지가 지금 이제 50년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트럼프의 어떤 관세 강경한 의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 경기 침체까지 감수를 하고서 트럼프가 과연 이 관세를 강경하게 진행을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제 또 시장이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미증시도 낙폭이 워낙에 과대했었기 때문에 현재 우려감이 너무 좀 과도한 것 아니야? 라는 이러한 이제 또 이 생각, 이러한 이제 또 판단 때문에 시장이 또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또 이제 이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그런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어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너무 이 우려감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과 그 다음에 많이 또 할인을 하고 눌려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오히려 접근을 해야 된다.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이번 주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현재 시장이 많이 떨어졌냐 아니면은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코스닥을 봤을 때 이전 저점 구간까지는 거의 내려왔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심리가 발현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서 차분하게 포트에 새롭게 종목군들의 편입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오늘 반등이 나오기는 하잖아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아직까지 완전하게 반등의 출발이다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앞서 이제 언급을 드렸던 것이 그런 쪽으로 이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던 게 트럼프의 어떤 관세 강경 의지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경기 침체까지는 감수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이제 또 이 판단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즉 아직까지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까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일 이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뒤를 본다라고 했을 때 비단 관세뿐만 아니라 이 관세에 대해서 파월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리는 악화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파월이 이 부분을 보고서 결국에는 또 이제 뭐 FOMC든 혹은 그 외에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 금리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또 물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관세 결과 기다려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관세 결과에 대해서 또 파월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제 시장이 또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내일 관세 결과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현재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딱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 방산입니다. 자, 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하나 시스템 필두로 해서 강조를 좀 드렸었죠. 어느 정도 1차적인 눌림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방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모아갈 만하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시스템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또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현재 업황 자체가 워낙에 긍정적이고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한 관세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그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을 이겨내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 시스템 필두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방산주들 반등 잘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방산주 중에서는 저는 탑픽은 아무래도 하나 시스템을 좀 뽑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낙폭도 좀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들어가 있었던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그룹주라는 어떤 네이밍 현재 또 이 하나 그룹주에 대한 이 이름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이 아마 방산주 중에서는 또 저는 가장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하나 시스템보다는 조금 수급이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산주 중에서는 저는 하나 시스템 가장 이제 또 탑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방산주는 아무래도 이제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부분을 또 이제 이겨내고 움직일 수 있는 섹터니까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조선 쪽이죠. 오늘 조선 쪽들, 뭐 삼성중공업, 뭐 그 다음에 HD현대중공업, 뭐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조선주들 전체적으로 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 방산주 다음
정도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늘 방산주가 오전장에 이 시장 반등 나올 때 가장 반등의 폭이 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선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최근 이제 두 섹터가 트럼프의 이제 관세 의지에 대해서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준 섹터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반등을 가장 잘 보여준 섹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또 많이 눌려있는 종목군들이 현재 생겨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접근을 할 수 있는 섹터군으로 남겨놔야 된다라는 점. 다만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방산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수급이 조금 약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방산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 종목 정도는 또 포트에 편입을 시켜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단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원고를 좀 보내고 나서 하나 또 눈에 띄는 것이 지금 이제 화장품 쪽입니다. 일단은 뭐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이 기대감 때문에 또 상당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외에도 지금 콜마홀딩스 외에 뭐 삐아라든지 아니면 뭐 토니모리 이러한 종목군들 오늘 화장품 쪽들이 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장품 쪽들이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또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관세 회피 업종에 대한 매력도가 이번 달에 올라올 수가 있겠구나.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내일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관세 회피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집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또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화장품 쪽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나타난다. 요거는 또 이제 우리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 반등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반등에 대해서는 내일 관세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 관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또 파월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또 시장이 결국에는 강하게 반응하는 쪽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투자에 대한 심리를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데 눈에 띄는 쪽이 일단은 방산, 그다음에 조선 그리고 화장품 쪽이다라는 점. 관세에 대해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니면은 약간 회피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별을 좀 잘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방산, 조선, 화장품 쪽들이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일단은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는 역시 주도주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뭐 지난주부터 한알령 해제 관련된 수혜주 눈여겨보자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화장품 쪽 움직임이 눈에 띈다고 하네요. 네, 이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지금 가장 윗단에는 스타코링크가 올라오고 있는데 상한가 들어가네요. 네, 2,930원 나타냅니다. 조선기자재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증에 조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80억 유증 납입일이 두 차례 연기된 바가 있는데요. 과연 유증이 성사가 될 것인가? 네, 요거를 지켜보고 있는 구간 속에서 어쨌든 오늘 다시 한 번의 강세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고요. 알로에스가 오늘 7% 갭상 출발한 이후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대표이사 지금 변경 관련된 공시 떴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신라섬유가 급등락 최근에 있는 종목인데 거의 상한가 근접하는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세 오랜만에 올라오네요. 네, 강력한 상승 나타내고 있고요. TMC, CNS도 24% 넘게 주가 뛰면서요. 6,2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강한 종목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랩지노믹스가 19% 넘어가는 강력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2,500원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진시커라는 업체하고 MOU를 체결한 바가 있는데 이 진시커라는 업체가요. 지금 유전자 가위 기술을 도입해서 암세포 건출 한계를 10배를 기존보다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암까지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MOU권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랩지노믹스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가 손을 잡는다고 합니다. 고성능 배터리 개발을 한다. 이게 휴머노이드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양사의 레이저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한빛 레이저의 주가가 18%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6,400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테마주 안에서 좀 독보적인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3연상을 어제까지 기록했고 네,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게 되면서 신고점을 계속 뚫어냅니다. 형지글로벌의 주가는 7,000원대 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 밖에 오늘 더테크놀로지가 14%, 삼천리 자전거도 13% 넘어가는 강력한 상승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쪽에서는 오늘 성지건설 올라오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노이즈가 또 있었던 종목입니다. 상지건설이 작년에 200억 원대 적자 내게 되면서 오늘 주가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요. 제닉스가 최근에 강했던 주가 상승을 뒤로하고 반락합니다. 8,2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산불 확산과 관련해서 수혜주를 부각하게 됐던 종목 대신정보통신하고 자연과 환경입니다. 계속된 반락이 나타나게 되면서 올랐던 만큼 내리는 속도 가파르기 때문에 주의 필요할 것 같아요. 자연과 환경이 7.2%, 대신정보통신은 조금 후발주자로 산불 관련 확산 테마로 지금 분류됐던 종목인데요. 8% 초반대 내림세가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밖에 또 빠지는 쪽에서는 KPTU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관리 종목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확인 필요한 종목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는 DHX 컴퍼니, 모아텍, 그리고 디모아, 디젠스까지 해서 크지 않은 종목들인데요. 개별적인 이슈로 해서 빠지고 있는 종목들까지 점검되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 눈에 띄는 부분 확인해 주실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이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저가 매수 혹은 또 이제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앞서서 이제 코스피 구간에서 이제 언급을 드렸던 거는 주도주 역할에 속하는, 그러니까 이제 방산 쪽과 그다음에 이제 또 조선 쪽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외에 이제 관세 회피 업종 준비를 또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제약바이오 중에 한 종목군들은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 IMT 또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20% 정도의 이제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볼만한 종목군들 중에 대화제약 한번 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만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마시는 항암제가 또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캐파 확장 어느 정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 피부, 추가적으로 또 이제 피부 업계 쪽에 또 진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또 이 캐파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또 상당히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회피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이러한 어떤 이슈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회피를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항암제라든지 아니면은 필러 시장 진출,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관세 회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또 수급들을 긍정적으로 모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또 여러분들이 접근할 만한 관세 회피 종목 중에 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나는 이제 어느 정도 해칭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잡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대화제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대응 방법을 또 이제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2차전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가 이탈을 한 종목군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먼저 이제 바닥을 좀 확실하게 잡는지를 봐야 됩니다. 바닥을 확실하게 잡는지를 보고서 횡보세를 그려주는 구간에 이제 또 반등을 노려야 되는데, 일단은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은 1차 매물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패턴 자체가 지금 저가 이탈 이후에 저가 이탈을 하고 나면은 그 구간이 또 새롭게 저항 구간이 돼버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차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먼저 바닥을 잡는지, 그리고 반등 구간은 1차 매물 구간에 맞추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해칭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일전에 이제 이 거래량이 강력하게 들어갔었던 구간이 있잖아요. 이 정도의 거래량 정도는 또 들어와 줘야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최대한 이제 대응을 해칭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다른 쪽으로 수익을 챙겼다가 이제 추가 매수 구간이 왔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신 부분 잘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관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구간 속에서 불확실성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확실한 쪽에 대한 베팅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관세를 아예 회피할 수 있거나 이거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쪽에서 해답을 찾아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네요.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